적응이 없어서. 일단은요. 지금 이원석이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원석 임기가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검사들 중에 또 검찰총장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4명이 나왔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관혁 서울고검장, 이진동 대구고검장. 저기서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또 뉴스버스 대표인 이진동 기자를 또 사진을 집어넣어가지고 KBS 정신 좀 차려야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이랑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친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탄핵 사안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눈치 보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랑 가깝지 않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뭔가 우리는 공정하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지 노골적이에요. 볼래요? 심우정은 2017년 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고요.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특히 그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윤석열 징계 처분 강행 시 결사 반대를 해서 결재를 거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심우정이 검찰청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자기한테 충성했던 애들은 끌어올려 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다음에 임관혁 서울고검장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가 총장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세월호 수사 다시 하겠다. 근데 임관혁이는 유명한 정치검사예요. 그 전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그 당시 수사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 수사했거든요. 면죄부 줘버렸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면죄부를 줘버린 게 임관혁입니다. 이것도 친윤, 유명한 친윤이에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LCT 건설 특혜와 정경 요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이것도 덮어줬잖아요. 최근 2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명박 자원비리 수사했습니다. 다 덮어줬잖아요. 그냥 정치검사입니다. 다음에 신자영이는 윤석열 박근혜 국정단 수사할 때 윤석열과 한동훈과 같이 같은 팀이었어요. 수사했죠. 제가 취재해본 결과 이 신자영은 한동훈 라인이라고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준비 총괄 팀장을 맡으면서 그 사법계에서는 그러니까 사법계가 아니죠. 검찰 사이에서는 이 신자영은 한동훈 라인이어서 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본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역임할 때 2017년에 형사 3부장을 지낸 사람. 부산저축은행 수사했던.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바보 같은 거야.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임명해서 공정성을 내세웠더니 결국 정권 뺏긴 건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자리에 하긴 방통위원장 이진숙 임명하는 건 몰라요. 쟤들 중에 누가 돼도 그냥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민주정부 같으면 이런 것만 갖고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잖아. 되는 거였어?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진짜 최소한의 이제 눈치도 안 보고 막 가자는 거죠. 근데 아까 이진동이 있잖아요. 이진동이가 윤석열하고 그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했거든요. 예, 같이 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가짜뉴스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덮었다는 건 정설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은 이 종잣돈이 나중에 대장동 사업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계기. 그래서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줬다는 게 바로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리로 어떤 그런 걸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 같은 거예요.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4명의 후보들은 친윤인 걸 떠나서 스폰서 없었을까? 눈사람은 안 갔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검찰총장 그러면은 우리 영화 관련된 영화들 많죠. 부당거래 같은. 더킹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검찰 애들이 자기들끼리 사바사바하고 언론과 유착해가지고 뭐 덮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이 정정당당하게 수사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 보이십니까?
그중에 최근에 MBC 방송문화진흥원 박문진의 이사가 된 임무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이준숙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저 책에 이제 먼저 미리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 임무영이가 이 이야기를 폭로한 건설업자가 있어요. 정용재 씨라고. 내가 스폰서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저쪽 경상도 쪽에서 이제 건설 사업 같은 거를 하던 분이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 지역에서 막 저 경남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서 내가 스폰서한 검사가 60명이 넘는 거예요. 60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걔가 제 방송에서 가끔씩 고추장 마요네즈 얘기하잖아요. 너무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그 검사 중에 이 보도가 나왔던 건 2010년이에요. 이미 크로스 체크 다 해가지고 2010년에 나왔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만 그랬겠냐고. 그 지역도 이 정용재 씨만 그랬겠냐고요. 지금도 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저번에 99만 원 세트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스폰서 검사라는 건 아까 부산저축은행에도 등장을 해요. 부산저축은행 그 전에 김학의 건에도 등장을 합니다. 스폰서 검사라는 게. 김학의는 놀랍게도 스폰서가 또 2명이었다. 그중에 하나가 윤중천이라고 건설업자였던 거고 윤중천 이전에 있었던 김학의 스폰서는 윤석열이 서울에 근무할 때 잡혀 들어오니까 그냥 내보냈다는 얘기가 정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검사들 이런 짓 했던 애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짓 했던 애들이 지금도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이게 그 접대가 아니라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랑 같이 룸사롱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모시고 가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아가씨들과 이렇게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들 되게 좀 지저분하게 놀죠 그러면 제일 더럽게 노는 게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이 책에 나와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검사와 스폰서 잃어버린 진실이라고 하는 119쪽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해요. 이 정도로 요약했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룸사롱 가면은 양주랑 맥주를 먹죠. 그러면 제가 두루뭉술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더럽게 노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니까요. 그러면 안주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주에 마른 안주 같은 게 나오죠. 오징어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찍어 먹는 소스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요즘에는 이제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청양고추랑 들어있는 소스도 있고, 그렇죠. 고추장 소스도 있고, 네. 근데 그걸 그냥 찍어 먹는 게 아니야. 여성의 발라발라. 중요한 부분 끄트머리에 발라서 찍어 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돼 있어갖고 러브샷을 할 때요. 이 정용재 씨가 임무영 검사랑 바로 앞 마주 앉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가씨들을 무릎에 앉혀요. 앉힌 상태에서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임무영이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겠어요?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된 친구들이 꽤 많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동창들. 의사들도 있고 뭐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거나 현직인 애들도 있습니다. 얘네들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반에서 완전 상위권이었던 애들이에요. 지방대라도 의대 가고 막 사법시험 합격할 정도면. 근데 얘네들이 나이를 먹고 중년이 되잖아요. 그냥 완전 개차만으로 노는 거야. 평상시 때 술 안 먹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세상 얌전해 보이는 점잖은. 룸사롱 간다 노는 거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충격 먹었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저런 애들이 현직 검사인 공직자였다는 게 문제죠. 문제 여기 보면 그 다음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짓궂게 놀았는지 아가씨들이 검사방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다. 사람 대접 안 합니다. 사람 도구로. 얘들이 당시 공직자였고 공무원이었다는 게 문제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쥐치포 상자에 현금 신권 30만 원을 넣어 전달하게 됐다. 이게 2010년이에요. 14년 전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한 번 술자리에 올 때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 넣어서 놀게 해주고 2차 나가게 해주고 돈까지 전달했다. 저 정용재 씨는요. 저거 하다가 결국은 사업 망했어요. 돈이 없어도 없다는 이야기 못하고 요구할 때마다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다음 더 충격적인 게 뭐야? 86년 이후 땡땡 지청을 거쳐간 검사들은 다 이 순금 마고자 단추. 순금 마고자 단추면은 되게 제가 봤을 때 한 10돈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냥 정도 되겠죠. 아. 예. 또 이것은 전별금과는 별도다. 돈은 따로 주고 순금 마고자 단추를 줬다는 거야. 심지어 그들이 남긴 외상 술값도 갚아줬다. 야, 뭐 완전 스폰서네요. 그게 스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저도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지역에서 사업하다가 뭐 약간 불법적인 문제로 어떤 건설업자나 스폰서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나서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부당거래라는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면 유승범이 검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건설회사 회장이 같이 회 먹으면서 되게 비싼 그 시계 사주면서 막 이렇게 스폰서 노릇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괜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룸사롱 사건도 그렇고 저 사람들에게는 검사들에게는 그냥 저런 생활이 그냥 일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검찰에 가면 양대 산맥이 있어. 특수부하고 공안부인데 임무영이는 공안 출신이에요. 네. 얘가 어떤 정도냐면 현직 검사 시절에 피해자예요. 검찰에 불러서 조사하기 전에 이미 기소를 미리 하는 사람 그런 놈이야. 피해자를요? 피해자를.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그런 애가 나중에 이 문제, 이 스폰서 검사가 책으로 빵 터지면서 그 당시 PD 수첩이 보도를 하니까 이 사건만 갖고 특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관련돼 있던 검사만 60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처벌한 사람은 10명인데 임무영이는 본인이 빠졌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징계나 뭐 써 안 받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라는 게요. 이 정용재 씨의 책에 넣어 보면 그 중에 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검사도 일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예를 들면 무슨 지청 그러면 검사가 몇십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검사들 중에 나 이 책 보고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자 검사도 똑같았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여자 검사를 상가집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검사가 그게 피해 여성 검사 있잖아요. 최근에 예. 그만두신 분. 서지영 서지영. 검사. 서지영 검사의 신체를 상가집에서 만집니다. 그것도 중경 검사예요. 인간입니까? 상가집에서? 그런 미친놈들이 검사예요. 아.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이가 동료 검사를 성폭행해요. 여자 검사를. 그 정도의 망가진 집단이에요. 숨기고만 있을 뿐이지. 근데 룸사롱 같은데 접대를 안 받거나 하는 여성 검사들은 승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 검사들도 룸사롱 같은데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뭐 지청장님 부장검사님하고 아보고 지랄 났다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여성 검사장 됐던 모모 검사 같은 경우는 뇌피셜이나 멘탈이 남성 검사랑 똑같아요. 그 서지영 검사를 탄압했던 그렇죠. 게 바로 그 여검사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룸사롱을 다니고 스폰 받고 돈 받고 뇌물 받고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특히 지역에 가면 심합니다. 서울보다 더 심한 곳이 지역들인데 지청 같은 데 가면 그런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 있는 4명은 이런 짓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엊그제인가 저 박은정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그 주장에 좀 핀트는 좀 틀어지긴 했는데 대한민국 직업 중에 일반 공무원 중에 검사들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해가지고 해임 곧 파면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검사들 탄핵 제도를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핀트가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건 정권 교체 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윤석열 같은 검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탄핵할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19세기, 20세기에는 검사가 되면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듣고 지역 내려가면은 완전 막 스폰서에다가 개차반으로 놀고 했을 그런 목표로 검사 된 애들이 많았겠죠. 21세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0년이잖아요.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잖아요. 지역만 내려가면은 아까 그 정용재 씨 같은 스폰서만 있었겠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놓고 지들은 박봉이라고 지랄 이연병을 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 신화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슨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범죄 자유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성역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검사 탄핵은 정말 일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와 검사가 탄핵될 수 있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공무원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자기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권력을 누리고 세상 무서운 거 없이 뻔뻔스럽게 사는 거를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랬던 자가 그러니까 지금 정용재 씨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 정도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무슨 룸사롱이나 스폰을 요구하면은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사업 망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분이 다시 등장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접대했던 임무영이가 다른 데도 아니고 방송에 대한 전문성 1도 없는데 MBC 박문진 이사로 임명됐다는 거고 빡이 친 거예요. 이 국가냐 싶은 거죠. 그래 다시 언론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임무영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문진 이사가 왜 필요하냐면요. 방송이 너무 나갈 때 방송이 균형 잡아주는 게 박문진 이사거든요. 1호선의 인어공주 같았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들 있잖아요. 왜 저 하반신에 그 상체로만 이렇게 상체로만 거는 걸 인어공주라고 표현할 정도. 그냥 그 외에는 저런 놈이 박문진 방송 일도 모르면서 이사가 됩니다. 그다음 박경석 지금 전장현 대표시죠. 박경석 스타일로 지하철을 엎드려서 다시 다니면서 적선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리로 고무를 감싸고 있다. 이거는 완전 혐오주의잖아요. 어제 1호선에 탄 인어공주는 발에 힘을 빼고 양팔로 포복하듯 전진하는 다른 인어공주와 달리 발목과 발가락의 힘으로 전진했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가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런 대가리로 한참은 지역에 내려가 있고 검사질 할 때는 스폰을 받고 눈사름 가서 그 더러운 짓을 하던 애가 공영방송 이사로 와요. 전문성이 있다면 또 몰라. 공정은 일도 없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사로 있으면은 MBC 방송은 혐오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혐오를 부추기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굉장히 반맛인 게 뭐냐면 세상 재활용 불가능한 음식 쓰레기만도 정말 못한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기는 또 본인은 또 되게 고귀한 척하는 게 진짜 그 저꼴을 못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진숙이하고 또 저 임무영이하고 둘이 임무영이가 글 쓰면 이진숙이 멋쟁이 바보. 참 진짜. 임무영이가 뭐라고 진짜. 쓴 거에 대한 거냐면은 내 아내가 미인이다 이렇게 썼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이고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고추장 마요네즈. 제가 이 고추장 이건 약간 여담인데 고추장 마요네즈 임무영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오뚜기 어쩔 그리고 케찹 검사는 없나요? 이런 댓글이 있긴 하더라고요. 와 저런 애들이 또 일자리 찾아서 그런 애들 일자리를 윤석열이가 찾아준 거죠. 그 다음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이게 지금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엊그저께 나왔던 민들레 보도인데 검찰도 대북 송금 실체가 주가 부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 서류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수사 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이게 수원지방검찰청의 보도 자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요거는 저 우리 김지호 전 대변인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사건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방울이
무슨 목적이 있어야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쓸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신들 돈 벌라고 송금한 거지. 그걸 왜 경기도랑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그런 거잖아요. 스폰서 해준 사람들은 사건 무마해주고 정적 제거할 때는 위에 오다가 내려오면 나올 때까지 파는데 안 나와. 오죽했으면 어제 우리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대선 더 이상 나올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익명으로 올라온 인터뷰를 해요. 근데 최근에 그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3년 만에 권순일, 홍성근 기소. 둘 다 불구속이긴 한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은 어떻게 엮으려고 그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할 때 당시 대법관이어서 재판 거래다. 애들이 어떻게 그걸 짰냐면 대장동 사업자들이 권순일을 매수해가지고 이재명을 무죄 만들어주려고 했다. 근데 저 팩트 틀렸던 건 뭐냐. 권순일이 주심도 아니었고요. 이재명과 권순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골 때려. 이재명 대표 관련한 그 재판 거래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검찰이 앞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 그러니까 처음에 떠들썩했었잖아요. 권순일이하고 대장동 사업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죄 만들어주려고 거래했다. 이거 못 찾아낸 거예요. 지금도 보수 패널들이 방송만 나가면 저런 헛소리들을 그냥 아무 죄의식도 없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수사를 안 받으니까 마구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권순일이가 대법관 신분이면서 그 대장동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뭐 위반이다 뭐 이렇게 그건 불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게 이건 고문료지 변호사료는 아니다 이렇게 쉴드를 치는데 더 재밌는 건 머니투데이 홍성근 이 사람한테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적용됐다. 언론인이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답니다. 결국에는 지금 3년 만에 대장동 50억 클럽이 기소는 되는데 다 불구속입니다. 야, 어쩌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검찰청 해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검사들끼리 만든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스폰서 있고 룸사롱 가고 온갖 접대를 받고 이런 애들이 무슨 수사에 얽히면 핸드폰 한강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기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검찰청 후보까지 올라가요. 저 4명은 고추장과 마요네즈가 없었는지 일단 궁금해요. 고추장과 마요네즈는 스폰서의 상징 같은 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전에 우리가 쌍방울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주가 부양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에 그 쌍방울 그룹에서 검찰 출신만 10명으로 사회이사로 그러니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이때 김성태가 또 검사와 어떻게 이렇게 뭐 입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만큼 이 엄청난 조직이 안에는 검사가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권력의 그 힘을 다 끌어들인 것 같아요. 아니 대장동 일당도 그렇고요. 김성태 쌍방울도 그렇고요. 전관, 친윤 검사 출신들이 사회이사나 어떤 관계자로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하나도 수사에서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지들끼리 꽉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 얘는 이 사업자는 우리한테 스폰서 해준 놈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봐주고 야 위에서 야 이재명 그냥 잡아 넣어 하면은 끊임없이 다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사팀이에요. 현재 이재명 대표 수사팀이. 근데 돈 받았다는 증거 하나 못 찾고 있잖아요. 아, 저런 애들이 그런 거지. 이재명 대표 성적이 좋아서 검사도 할 수 있었다며. 근데 그냥 변호사 했다며. 성남 내려가서 시민 모임 하려고. 저 카르텔에 못 끼면 됩니까? 저 임무영 있잖아요, 임무영. 임무영이 조국 대표 서울대 동기입니다. 근데 얘네들 골 때리는 게 있어. 그 소위 우파들 저쪽 이직들이 뭐라 그랬냐면 조국은 사법시험도 합격 못한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에라 세상에 수준 떨어지면 그게 아니라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저지랄 하고 사느니 난 그냥 학자로 남겠다고 사법시험을 안 본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 같은 걸로 임용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를 일부 법조계에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검사가 됐는데 접대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좀 부정적인 검사도 일부 있다 그랬잖아요. 이성님 그런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법대 들어가서 사법시험 합격하면 난 놈사람 갈 수 있어. 뇌물 받고 살 수 있어.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살았던 애들이 일부가 자기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치 검사가 되고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아까 718 새끼들처럼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임무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대가리 속에는 사법시험 합격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여러분 이 직들 마음속에 그거 버리세요. 서울대 나와서 대한민국 망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상징이 돼버렸어. 윤석열이가. 그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암기 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어도 서울대는 못 갔어도 머릿속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얼마나 행정을 잘하고 국민에 대한 공감력이 있나로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 찍어놓고도 그것도 몰라.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엄청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머리는 그냥 개돼지입니다. 이런 미친 나라에 살고 있으니 한 나라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윤석열 찍었을 거야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중어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검사와 판사는 정치 못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고 싶습니다. 아유 씨. 자 여기까지 1부 마칠게요.